자,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37번 문제 볼게요. 자,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37번에 절대값이 나왔네요. 그죠? 절대값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느냐 이제 형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x제곱 마이너스 6x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6x의 절대값이 뭐가 되도록 하는? 2가 되도록 하는 자, 절대값 문제 등장이 되게 되면 우리 두 가지 케이스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 구간 나누는 형태, 그 다음 치환 나누는 형태, 그 다음 얘가 조금 특이 케이스지만 우리가 어떤 절대값 A가 3이 됩니다. 이런 느낌의 어떤 형태인 거죠. 맞아? 절대값 A가 3이 되려면 당연히 A는 뭐가 돼야 돼? 뿔마 3이 돼야 됩니다. 이런 느낌에까지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본인들이 문제를 풀 때. 그럼 얘네 이제 이런 형태의 꼴인 거잖아. 어떤 절대값이 상수가 됩니다. 이런 형태의 느낌이 되는 거야. 이해돼? 얘랑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어떤 절대값 x가 뭐 예를 들어 2x입니다.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거는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럼 x는 뿔마 2x가 되는 이런 형태로 푸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니? 자, 이거는 x값이 변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위에 있는 형태처럼 푸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수인 형태가 정리가 됐을 때 우리가 뿔마 3이다 라는 느낌으로 얘도 문제를 풀어주시게 되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라는 형태가 결국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뿔마 2가 돼야 된다는 소린 거죠. 맞아? 그럼 우리가 식을 하나 정리하면 일단 첫 번째 식은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식이 하나 등장이 되고요.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0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방정식의 어떤 두근을 뭔지 모르니까 알파, 베타라고 잡고 요거의 두근을 뭔지 모르니까 얘를 감마, 델타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이해돼?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밑줄 칩시다. 문제 속도하는 거 이렇게 4개를 제곱해서 더한 형태를 구하라 했으니 그냥 따로따로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거야. 이해되니? 일단 우리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은 그거 정리를 하시게 되면 여기다 쓸게요. 알파 제곱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은 얘는 식을 정리하시면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그 다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맞아? 그래서 근각계수관계 이용하시면 두분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제곱을 해주시게 되면 4가 될 거고 두분의 제곱의 합은 36에서 뭘 뺀 거니까 2의 알파 베타를 뺀 거니까 그죠? 플러스 4가 되면 40형태가 되면 되겠네요.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시면 몇이 되는 거야? 10형태가 되겠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밑에 있는 형태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감마 제곱분의 1 더하기 델타 제곱분의 1 자, 이것 값을 구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식을 가지고 오케이? 이거는 계산하면 8 나와요. 계산하시면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시면 18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정리합시다. 됐니? 야, 이게 바로 시작됐네, 그지? 됐어? 자, 그 다음 39번 문제 봅시다.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q는 0이다가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cp 마이너스 q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p랑 q를 내가 직접 구해야 되겠다 생각 드시면 되겠죠. 자, p랑 q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조건부터 하나씩 해석해 봅시다. 알파랑 베타는
5개의 약수를 가져야 된대요. 밑줄. 약수를 갖는다는 말 자체는 일단 자연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 약수를 가질 때 알파, 베타는 5개의 약수를 가져야 된대.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6이라는 형태의 약수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소인수 분해를 하죠?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들도. 6은 2 곱하기 3 형태가 되는 거니까 약수의 개수는 여기에 1제곱이 있는 거니 1 플러스 1, 1 플러스 1 해서 약수의 개수가 총 몇 개 나오는 거야? 4개가 나오는 거야. 그지? 요 느낌 다 안다. 그지? 자, 근데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숫자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래? 5개래요. 밑줄. 자, 이거 홀수계지. 맞니? 자, 우리가 이렇게 홀수계가 된다는 소리는 옆에다 써놓읍시다. 홀수계는 무조건 소수의 거듭제곱볼 형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정리를 했어요. 홀수의 거듭제곱볼 형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약수의 개수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되는 형태. 맞니? 자,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된다는 소리는 2의 제곱형태. 그지? 그럼 약수가 1, 2, 4. 그죠? 3의 제곱형태. 9. 그죠? 1, 3, 9. 그 다음 5의 제곱형태. 1, 5, 25. 이해되니? 자, 이런 식으로 홀수계 3개 형태가 됩니다. 5개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들은 결국 소수의 어떤 제곱입니다. 세제곱입니다. 4제곱입니다를 표현하는 형태가 되는 거라고. 지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5제곱이 돼야 약수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소수의 뭐가 된다는 소리야? 4제곱이 된다는 소리인 거죠. 이해되니? 그래야 약수가 하나 더 플러스 1을 해갖고 5개가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자, 근데 그런 알파의 어떤 5제곱 4제곱 형태가 몇 이하가 돼야 된대요? 100 이하가 돼야 된답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자, 100 이하의 어떤 소수값을 대입한 값이 4제곱 했을 때 100 이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알파에다 대입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소수 뭐 있어? 2 있겠죠? 그럼 2를 4제곱하면 16이니 우리가 첫 번째 그는 몇이 된다? 16이 된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고. 알파 값이 소수가 3이라고 한다면 얘는 3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81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따져주는 거야? 자연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주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라고. 알파가 만약에 4는 소수가 아니니까 제끼고 5가 된다고 하면 5의 4제곱이 되는데 5의 4제곱은 625죠? 맞아? 100을 넘어갑니다. 이해돼?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두 개의 숫자는 뭐밖에 없다? 16이랑 81밖에 없다라 찾아달라는 소리인 거죠. 이해돼? 우리가 두 분 찾았다. 16이랑 81 찾았으니까 두 분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P랑 Q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할 수 있을까요? 그 뒤는 정리합시다. 39번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답은 5번이 나옵니다. 답까지 내봐. 주방에 내봐. 답 내라고 시간 끌 때 내봐. 진수 이해돼? 네. 나오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41번 별표 칠게요. 자, 141번 별표인 이유는 이건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형태죠. 활용. 교과서에 나오는 활용들은 당연히 풀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활용은. 자, 141번 문제 읽어볼게요. 141번 문제 읽어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우각형 ABCD에 대해서 자, 밑줄 AD랑 AP 길이가 AP 대 PD 길이가 같답니다. 성립한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AD 길이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AD 길이를 뭐 세워야 되겠다? 문자 세워야 되겠다 하고 오케이? 도형을 봤더니 도형이 몇 각형이야? 오각형이지. 정오각형 갔다 오세요. 정오각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 옆에다 써놓읍시다. 닮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닮음에 대한 문제겠거니. 자, 근데 문제를 봤더니 AD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AD 길이가 어디야? 요건가? 요거.
자, 요거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요 길이를 전체를 뭘로 잡아? x로 잡아줍시다. 구하는 것만 x로 잘 잡아줄 수 있으면 돼요. 괜찮죠? 자, 근데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가 몇이라고 주어졌으니까 1이라고 주어졌으니 오케이? 이제 관계식, 비례식을 좀 세워보자는 거죠. AD 길이는 x니까 x 대 무슨 길이? AP 길이입니다. AP 길이가 요 길이죠. 맞아? 요 길인데 요거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요거는 원리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오각형은 한 각도당 몇 도야? 108도지. 맞아? 108도니까 여기가 108도면 여기 하나당 36도가 돼야 됩니다. 괜찮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괜찮아?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가 여기도 그럼 이제 요것도 똑같은 방향으로 보면 여기가 36도니까 여기가 72도가 돼요. 괜찮니? 여기가 72도니까 당연히 여기도 몇 도가 돼? 72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너네들은 이런 원리를 알았으면 이제 그냥 얘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다 하고 놓고 푸셔도 됩니다. 그냥. 오케이? 정오각형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요거 길이가 몇이 되는 거야? 1 형태가 되는 거야. 여기 길이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AP의 길이는 1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AP 길이래. AP 길이 1이니까 1대 무슨 길이? PD 길이랑 같대요. PD 길이. PD 길이가 여기죠. 요 길이는 전체 x에서 1을 뺀 거니까 x-1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돼? 자, 이해돼? 그래서 이거 세워주시면 돼요. 얘는 1은 내항해곱과 외항해곱 성질 쓰시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식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식이 결정이 되면 되겠죠.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의 공식을 쓰시게 되면 x는 2분의 1 뿔마 루트 1 플러스 4니까 5 형태 되면 되는 거고. 오케이? 길이값이 뭐보다는 커야 돼요? 1보다는 커야 되겠죠?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만족할 수 있는 x값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다. 이렇게 식 결정하시면 되겠죠. 이해되니? 자, 루트 5 대신 뭐 대입하라 했으니까 2.24 대입하라 했으니까 2.24 대입해갖고 식 정리하시면 1.62 나와요. 괜찮니? 정리합시다. 자, 도형에 대한 활용 41번. 내가 활용 문제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나올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 활용은 보통 활용 문제들은요 학교 교과서 또는 프린트에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거를 응용해서 문제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그 형태들을 응용한 것까지 본인들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는데 41번을 중요하다 하는 이유는 교과서에 등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과서에 등장이 되기 때문에 41번 문제 많이 언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별표를 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2번 문제 볼게요.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 fx/gx에 대하여 밑줄. 자, 제곱의 개수가 1이다라고 등장이 됐으니까 이거 내가 직접 세워야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알파가 2i-3,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i가 얘가 fx의 근이 된대요. 맞아? 자, 근데 밑에 밑줄 칩시다. fx, gx는 다 무슨 개수야? 실개수지. 맞니? 실개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당연히 fx의 근이 요거 하나가 등장이 됐다는 소리는 나머지 항근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i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나는 일단 fx라는 식 만들어줄 수 있겠죠. fx는 최고차항 개수는 1이야. 근데 부근의 합이 마이너스 6이니 x제곱 플러스 6x. 두근의 곱이 9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3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돼? 자, 그런 fx를 하나 구했고, 자, 나머지 항근 gx는 알파 플러스 1과 3 플러스 i를 곱한 값이래요. 이건 하라는 소리죠, 그냥. 이해되니? 자, 우리가 알파가 마이너스 3 플러스 2i니까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i가 되고요. 그 다음 3 플러스 i니까 이거 3 플러스 i 곱해서 이거씩 정리하세요. 자, 이거 재현이 정리하면 뭐 나와요? 정리해서 나한테 불러줘. 해봐. 나머지도. 이거 내가 할 게 아니잖아. 이거는 정리한 뭐나? 마이너스 8 플러스 4이. 자, 그럼 얘를 근으로 갖는 형태 방정식도 세워달라는 소리죠. 맞아? 그래서 gx는 요거를 근으로 갖는다 했으니까 gx는
x 제곱에 두 개를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6x. 그 다음 두 개를 곱해주시면 8, 8에 64 플러스 16이니까 몇이 되면 돼? 80 되면 되나? 이해돼요? 이런 형태로씩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개를 뭐 한 거? 더한 거의 근의 합이니까 두 개를 더해주시면 22가 될 거고. 네? 아, 그죠. 두 개를 더해주시면 2x 제곱 플러스 22x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 두 분의 합을 더한 값은 몇이 되면 돼? 마이너스 11 형태 되면 되겠네요. 이해돼? 정리 잘 해줍시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42번은. 다 정리한 사람들은 43번 문제 봅시다. 43번. 자, 두 원이 있는데요. 두 원에서 자, 문줄 칠게요. AB랑 AC는 지름으로 갖는답니다. 얘네 두 개는 지름이래요. 요거 두 개는. 힘들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AD 길이랑 AC 길이랑 BC 길이랑 AB 길이가 순서대로 밑줄 칩시다. 4씩 커지는 형태로 4씩 커지는 연속된 짝수일 때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해되니? 자, 그런 형태로 잡았을 때 둘레를 구해라. 이꼴 뭘 구해라? 지름값 구해라. 요 길이랑 요 길이 네가 직접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맞니?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AD 길이가 뭔지 몰라요. AD 길이를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뭘로 잡을까? N이라고 좀 잡읍시다. N이라고. 여기 짝수인데 2n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요. 그 n이 그냥 짝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요거 길이부터 이제 차근차근 커지는데 AC 길이가 그 다음이니까 그럼 얘 길이는 n 플러스 4라고 넣을 수 있겠네요. 맞아? 그 다음 길이는 BC가 되는 거니까 BC 길이는 뭐라고 넣을 수 있는 거야? n 플러스 8이라고 넣을 수 있겠죠. 4씩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요 길이는 n 플러스 몇이야? 12라고 넣을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n 값을 구한다. 이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건데 얘가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름에 대한 힌트가 등장이 됐어요. 맞아? 야, 지름에 대한 형태의 원주각은 항상 무조건 몇 도 돼야 돼? 90도 돼야 되는 거죠. 얘가 지름으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는 얘가 90도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삼각형이 주어진 상태에서 90도 등장이 됐습니다. 무슨 정리 이용하라는 소리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라는 소리죠. 맞니? 자, 이런 뉘앙스로 너네들도 갖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같이. 진짜 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고 싶은데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 쓰려면 요 길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요 길이. 요 길이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요 길이. 요 길이 우리가 잠깐 조금 어색하니까 이거 x라고 좀 잡읍시다. 요 길이도 내가 뭔지 모르니까 y라고 좀 잡을게요. 그냥.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게 되면 24 n 플러스 4의 전체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 n제곱 플러스 x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니? 진수대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여기서도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게 되면 n 플러스 12의 전체제곱은 일단 써보는 거야. n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되니? 자, 근데 x랑 y를 결국 더한 게 무슨 식이야? m 플러스 8이잖아. 그죠? 그럼 두 번째 방식 x 더하기 y 값은 몇이야? m 플러스 8이구나.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지금 이해되니 여기까지? 응.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는 n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x 값들이 소거가 돼야 된다고. 없어져야 된다고. x 값들이 소거가 돼야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뭐 할까? 두 개를 뺄게요. 위에 있는 식 두 개를. 이제 이건 너네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두 개씩을 빼주시게 되면 n제곱 사라질 거고요. 밑에서 위에서 밑에 거 뺄게요. 그러면 얘는
24n이고 8이니까 마이너스 16n이 될 거고요. 144에서 뭘 빼니까? 16 빼니까 144에서 16 빼면 몇이니? 128? 맞아? 지수? 144에서 16 빼면? 맞는 것 같아요. 맞네. 네. 자, 이 값은 빼주시게 되면 x제곱에서 y제곱 뺀 거죠. x제곱에서 y제곱 뺀 건데 저거 인수분해 하시면 x 더하기 y에 x 마이너스 y가 되겠네. 맞니? 근데 x 더하기 y에 힌트 주어졌잖아. 이게 몇이야? n 플러스 8이잖아. 맞아? 괜찮니? 그럼 이거 마이너스 16으로 묶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6에 n 플러스 8이니. 맞아, 이거 필요가 되죠. 네, 맞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x 빼기 y 값은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16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 그럼 이제 끝났다. x 더하기 y가 n 플러스 8이고 x 빼기 y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16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게 되면 2x는 두 개를 더한 거니까 n 플러스 n-8이잖아요? 괜찮니? 그러면 x는 뭐라고 넣을 수 있는 거야? 2분의 n-8이다 이렇게씩 결정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요게 x 값이 2분의 이거 그냥 2n으로 잡을 걸 그랬다. 에이, n-8. 자, 끝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피타고라스 그냥 정리 써갖고 n값 구하세요. 오케이? n값 구하시면 짝수 n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했으니까 현일에 자, 지금부터 1분 드릴 테니까 여기서 답 내고 마무리합시다. 일단 답내. 지수 나와서 네. 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본인들이. 자, 나와. 네, 거의 나왔어요. 자, 나와. 이 계산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피타고라스 쓰기 힘들면요 양변에 일단 다 두 배치해요. 두 배치 하시면 여기 2n 플러스 8이 되지. 여기 2n이 되죠. 여기가 n-8이 되죠. 맞아? 이걸 피타고라스 쓰셔도 돼요. 오케이? n 값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 해보셔서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자,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이요 다음 밑에 있는 식을 만족해야 된답니다. 그럼 만족할 수 있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는데 자, 루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랑 루트 알파 플러스 1은요 합쳤더니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나왔지?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문수가 튀어나온다는 소리는 둘 다 뭐야?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 의미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 알파 플러스 1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해되니? 그럼 만족하는 형태의 알파 값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소리가 되네요. 괜찮지? 자, 두 번째도 같은 의미죠. 루트가 합쳐졌을 때 분수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려면 분모가 음수가 돼야 되고 분자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음수가 되려면 베타-3은 음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베타-2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베타에 대한 범위는 3보다는 작아야 되고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뭐가 주어졌어요? 범위가 주어졌죠. 맞니?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범위 주어졌으니까 무슨 분리로 문제 풀어달라는 소리야? 근의 분리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소리야. 맞아?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등장이 돼요. 이차함수가 이렇게 등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이거 지울게요. 여기 부분.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알파랑 베타가 될 건데 그 알파는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맞아?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소린 거지. 베타라는 형태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뭐보다는 작아야 돼? 3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형태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이런 2차 함수 그래프를 내가 fx라고 잡게 되면 f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요거 사이에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니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값은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죠?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값은 0보다 큰데 얘는 마이너스 2가 0이 돼도 되는 거니까 그죠? 는이 들어가도 상관없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진수돼요? 여기까지? 잘 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게 되면 f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게 되면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2를 대입하시게 되면 f에다가 2를 대입하시게 되면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3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f3은 0보다 커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4개의 값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근의 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49는 별표 5개 치시고 근의 분리에 대한 문제 이렇게 아마 여기까지 됐을 거야. 이거 시도해본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당연히 했을 건데 이거를 이제 이쪽에다 어떻게 갖고 가는지 지금 본인들도 생각을 좀 하라고.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더라 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답 내는 건 크게 어렵지 않겠지 여기? 자, 생각 여기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집에서 꼭 연습을 해볼 수 있는 파트가 되셔야 됩니다. 꼭. 되니? 진수 이해된 부분? 됐어요. 정리해 주시고 43번. 자연이 이해돼요? 저까지 괜찮아? 이 근의 분리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만 본인 거 가져가야 됩니다. 왜? 근의 분리 시험 문제 거의 80% 이상 출제가 돼요. 이차함수 부분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은 정리를 꼭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오케이?
집에 가서 꼭 영상 보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47번 문제 한번 봅시다. 47번 틀린 사람들 같이 좀 볼게요. 우리 다 봐. 47번. 자, 문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같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하는지. 오케이? 자, 문제 읽어볼게요. 47번 문제를 보시면 자,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이라는 힌트가 등장이 됐어요. 밑줄. 자,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어떤 fx와 gx에 대하여 자, 근 밑에 있는 형태를 봤더니 2 플러스 루트 5를 대입하면 3 플러스 루트 5가 된대요. 맞아? 자, 유리수가 굳이 등장이 됐을 때 그때 무리수에 대한 힌트가 주어졌지? 이거 뭐 이용하라는 소리야? 이거 약간 혈례에 대한 문제구나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fx, gx가 둘 다 유리수인식 개수를 가져야 되는데 2 플러스 루트 5를 대입했더니 몇이 됐어? 얘가 조금 결정적인 거죠. 2 플러스 루트 5를 대입했더니 0이 됐대요. 그럼 그 말은 gx에다 뭐를 대입해도 2 마이너스 루트 5를 대입해도 당연히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겠지. 해석돼? 자, 그럼 결국 gx에 뭐가 주어진 거야? 두 근이 주어진 거네.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두 근을 가지고 우리는 gx를 뭐 할 수 있겠다? 세울 수 있겠다. 일단 요거 생각이 돼야 되겠죠. 진수돼? 그럼 두 근의 합은 4가 되는 거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4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요. 아, gx 이렇게 나오는구나.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형태들을 봤더니 자, 밑줄 fx를 g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고 정리가 됐어요. 봐봐. 자, fx는 gx로 나눈 거지. 맞아? 그럼 당연히 목 존재할 거고. 자,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나머지 되겠죠. 자, 문제에서 r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는 rx를 rx로 안 넣고 뭘로 놔야 돼? ax 플러스 b로 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a와 b 값은 fx도 정수인 형태고 유리수인 형태고 gx도 유리수 개수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a와 b도 모일 수 있다? 예, 모일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유리수다라고 결정할 수 있어야 돼. 너네가 풀면서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지금. 이해돼?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rx 형태를 구해주려면 결국 gx가 뭐가 되는 값 대입해야 되는데 0 되는 값 대입해야 되는데 얘가 0 되는 값 여기서 구했잖아. 2 플러스 루트 5도 되고 2 마이너스 루트 5도 되는 거죠. 맞니?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5를 대입하게 되면 f의 2 플러스 루트 5는 여기다 대입하시면 a의 2 플러스 루트 5의 플러스 b가 될 거잖아요. 맞니? 근데 f의 2 플러스 루트 5가 몇이래? 문제에서 2 플러스 루트 5가 3 플러스 루트 5래요. 맞지? 그럼 요거 값이 3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아, 얘가 3 플러스 루트 5구나. 자, a, b 값은 뭐니까? 유리수니까. a, b 값은 유리수니까 결국 2a랑 b를 더한 형태가 유리수끼리 더한 형태가 몇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3이 돼야 된다는 소린 거고. 맞니? 그 다음 a랑 루트 5랑 곱해진 a 값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1 형태가 되면 되겠죠. 진수 돼? 성이 돼? 여기까지? 성이 돼? 자, 우리가 유리수다라는 앞에 문장을 가지고 결국 유리수 파트와 무리수 파트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형태구나를 인지를 하고 요렇게까지 시도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쉽게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알겠어? 문제 속에서 힌트가 다 있다라는 거죠. 괜찮니? 그래서 우리는 a 값이 1이니까 b 값이 몇이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고 1이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문제에서 구하는 rx는 x 플러스 1이다. 거기다 5 대입한 값 구하라 했으니까 5 대입하시면 몇이 되는 거야? 6 형태가 되는 거고. 오케이? p랑 q를 더해라 했으니까 p랑 q랑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6 마이너스 5 해주니까 값은 1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진수 이해 안 되는 부분? 2 플러스 2는 3부터가 잘 모르겠어요. a랑 b가 유리수인 거 괜찮아요? a, b가 유리수니까 여기서 지금 유리수 파트가 3이잖아. 그럼 유리수 파트는 2a 플러스 b가 되겠죠. 2a 플러스 b가 몇이 돼야 되고 3이 돼야 되고 무리수 파트가 a잖아. a가 몇이 돼야 돼? 1 형태가 돼야 된다고. 자, 무리수로 등장이 됐어요. 문제가 당연히 어디로도 갖고 갈 수 있어? 복소수로도 갖고 갈 수 있겠죠. 이런 같은 문제가 루트가 아니고 뭘로? i로 진행이 돼도 똑같이 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느낌을 잘 살리라는 거야. 뭐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형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를 푼 거죠. 오케이? 정리합시다. 나중에 집에서 한번 다시 꼭 풀어보시고요. 이런 문제들은 왜? 140번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충분히 이런 형태로 문제 나올 수 있죠. 다만 이제 복수수 파트로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더라라는 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자,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2번은 fx 그래프가 자,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고 밑줄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는 소리 졌잖아요. x축이랑 접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요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이거 저번에도 했어요. 자, 이차함수에서 함수값 두 개가 같다라는 소리는 이거 대입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다? 축을 알려준 거다. 이차함수는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랑 6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다는 소리는 얘 두 개의 가운데 있는 점이 뭐가 된다? 축이 되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6의 중점은 2가 되는 거니 fx라는 식은 최고차함계수 1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x-2의 전체 제곱이다. 플러스 뭔지 모르겠지만 a라는 점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자, 근데 얘가 x축이랑 접한다라고 했으니 꼭지점 좌표가 y값이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y값이 0이 된다는 소리는 a값이 없다는 소리죠. 실질적으로. 이해되니? 선 이해돼?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얘가 2일 때잖아. 그죠? 얘가 x축이랑 접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요거에 대한 y값은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꼭지점 좌표 뒤에 있는 부분이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해석돼? 그래서 4를 대입한 함수값 구하랬으니까 4 대입하시면 값이 나오겠네요. 괜찮니? 정리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 12번 했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4번 별표 좀 칩시다. 이거 모의고사에 등장했던 문제죠. 14번은 특히 홍찬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거 관련된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차함수 fx가 있어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fx가 x축과 만나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몇이 된대요? 2l이 된대요. 이거 거리에 대한 문제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살짝 하나 그려봅시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이니까 두 점을 잡았을 때 요 길이가 2l이다. 그럼 여기 축이 하나 분명히 있겠죠? 맞아?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l이 된다는 소리네. 굳이 요거 길이가 2l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우리는 요거 길이가 l이다라는 형태로도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야. 왜? 두 배가 돼 있는 형태니까. 굳이.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게 2l일 때 자, y는 6이라는 선을 그었답니다. y는 6이라는 선은 좀 더 위에 있겠죠? y는 6은. 맞아? y는 6에 대한 길이를 구했더니 얘는 몇이래요? 거리가, 두 점 사이 거리가 2배 l 플러스 1이 된대요. 2배 l 플러스 1이 된다는 소리는 요거 하나의 길이는 l 플러스 1이 된다는 소리죠. 맞니? 괜찮아? 자, 그 다음 또 뭘 그었어요? 16이라는 숫자를 그었어요. 16. 자, 16을 그었더니 얘는 l 플러스 2가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문제에서 l 플러스 2의 2배 값, 결국 l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목적이 되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너네들이 어떤 느낌을 알아야 되냐면 봐봐. 자, 2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2차 함수에서 자, 최고차 개수가 같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니? 자, 요 느낌부터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최고차 개수가 같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써놓읍시다. 최고차 개수는요 굴곡을 의미해요. 자, 최고차 개수의 크기가 같다는 소리는요 똑같은 굴곡만큼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니? 그럼 봐봐. 얘를 우리가 축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굴곡이 똑같은 형태를 그렸어. 이거를 이동을 시켜서 이만큼 이동을 시켰네. 이해되니? 그러면 요거 길이는 변함이 있을까 없을까?
요거에 대한 길이의 변함은 없겠죠. 평행이동이니까. 그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켰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얘가 fx가 ax 제곱 플러스 막 이렇게 지작이 되면 얘도 평행이동이 된 것도 ax 제곱 플러스 몇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소린 거야. 왜? 평행이동만 시켰으니까 굴곡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구부러진 정도가 안 변한다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봐봐. 요거가 내가 두 점을 원래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잡고 싶은데 문자가 너무 힘들죠. 축도 힘들고.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평행이동을 시켜서 어디로 잡을 거냐면 얘를 y축으로 좀 잡아줄 거라는 거야. 생각하셔야 돼요. y축. 괜찮니? 그러면 여기도 내가 베타라고 안 잡고 여기를 알파라고 잡으면 여기 뭐라고 잡을 수 있어? 마이너스 알파라고 잡을 수 있겠죠. 이해돼요? 이게 평행이동이 막 된 거를 내가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면 오케이? y축에 대해서 이차함수 세워줘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이해돼? 그 느낌까지를 살려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갑시다. 이차함수 fx는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최고차항 개수를 a라고 잡았을 때 두 근이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x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이해되니? 자 여기서 알파 헷갈리니까 너네들 알파랑 a랑 헷갈리니까 이거 뭘로 잡을까? k라고 좀 잡을게.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 요거 혹시 k제곱으로 바뀌시면 되겠죠. 이차함수식 이렇게 세우는 거 괜찮아? 오케이? 지도 돼? 선생님 여기까지 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잡았으니 여기 점을 k라고 잡았으니까 이러한 점들도 뭐 할 수 있겠다. 이제는 좌표를 설정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여기가 k인데 요거 1만큼 더 간 거죠. 그럼 여기 점은 뭐가 되는 거야? k 플러스 1이라는 점 되겠지. 맞아? 여기는 얼마만큼 간 거야? 2만큼 간 거니까 여기 점은 k 플러스 2라는 점 되겠죠. 돼? 그럼 k 플러스 1을 대입한 함수값은 몇이 돼야 되는 거고 6이 돼야 되는 거고 k 플러스 2를 대입한 함수값은 몇이 돼야 돼? 16이 돼야 된다는 소리네. 이해돼? 지수 여기까지 돼? 그래서 k 플러스 1을 대입하시게 되면 첫 번째 k 플러스 1 대입할게요. k 플러스 1 대입하시면 a에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서 k 제곱을 뺀 거니까 합차곱을 이용하시면 두 개를 더하면 2k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두 개를 빼주시게 되면 1이 되겠지. 맞아? 그 값이 몇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6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 거고 k 플러스 2를 대입하시게 되면 a에 k 플러스 2의 제곱에서 k 제곱 뺐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2k 플러스 2가 되고요. 맞아? 두 개를 빼주시게 되면 두 배가 되겠죠. 맞니? 그 값이 몇이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지. 돼? 여기까지? 자 그러면 2로 약분시켜주시면 8이 되는 거니까 이거 약분시켜서 쓸게요 그냥. 자 이거 두 개 무슨 방정식 풀어라? 연립 방정식 풀어라. 나는 a 값이 물론 궁금하지만 일단은 a 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을 나눠주시게 되면 a는 캔슬이 돼서 없어지겠죠. 맞아? 그래서 얘는 식을 정리하시게 되면 2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1은 자 이거 나눠주시게 되면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4분의 3 형태가 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해서 k 값 구하시고요. k 값을 넣어주시면 a 값도 나오겠지. 맞니? 그래서 2차 함수식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구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그냥 k 값만 구해도 되겠다. 그죠? k 값만 구합시다. 할게요 그냥. 자 우리 이거 식 정리하시면 3이 6k 플러스 3이 6은 뭐야? 8k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2k가 마이너스 2니 k 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맞아?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여기의 근은 1이 되면 여기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야. 되니?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게 목적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가 되는 거고 맞아요? L 값을 구하라. L 값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L은 몇이 되면 되는 거야? 1 되면 되겠죠. 오케이? 문제에서 L 값 구하라 했으니까 L 값은 1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니? 안 되는 부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K값 구하는 것까지 됐죠? K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K가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자, 문제에서 이 길이 걸었어요. 여기가 0이잖아요. 지금 Y축이니까. 0부터 1까지의 거리 몇이야? 1이죠. 맞아? 그래서 L값은 그냥 1이 되는 거야.
예상 정리되니? 네. 이거 나왔을 때 틀리면 죽어. 네. 분명 우리 베타에도 분명히 하나 있겠죠 이거 문제 언젠가 나왔을 때 틀리면 죽여버릴 겁니다 지금. 알겠죠? 됐어? 자 그다음 문제 볼게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차함수 fx와 gx가 등장이 되는데 자 fx에서 가나다 조건을 만족했을 때 a와 b 값을 구하라. 이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맞니? 자 그럼 fx가 자 문제를 보니까 a 값이 양수랍니다. 뭐 아직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쭉 넘어가고 자 fx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 밑줄. 아 이거 축과 만나는 교점에 대한 문제구나. 오케이? 그럼 우리가 fx가 축이랑 만나는 교점은 얘가 0이 되는 점이니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봤더니 0하고 뭐야? a 값이지. 근데 a 값이 양수라고 되어졌으니까 아 이거 그래프 느낌으로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얘가 하나가 0이고 하나가 a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거기 정도까지 해석할 수 있다고. 괜찮죠?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런 점을 a, b라고 했을 때 gx는 b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간대요. 그럼 얘도 a라는 점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맞니? 그래서 이 gx에 대한 이차함수 그래프를 내가 그려볼 건데 이거를 지나가게끔 그릴 거고 괜찮죠? 여기까지 해서 자 그런 그래프가 a와 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도 지나간다 했으니까 여기 한 2대3 내분하는 요 점도 무조건 지나가는 이러한 이차함수가 그래프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가 2대3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점도 내가 잡아줄 수 있겠죠. 전체 길이가 a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가 2대3으로 나눠졌으니 여기 점의 좌표는 5분의 2a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요 두 개의 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식을 세워주시게 되면 얘는 최고차항의 음수고 x-2분의 5a를 근으로 하나 가져야 되고 x-a를 근으로 하나 가져야 되겠네요. 그치? 그런데 나는 a 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하필 그것을 계산했더니 얘가 몇이 돼서 상수 부분이 마이너스 10이 됐어요. 그래서 아 이거 상수 부분 곱한 값이 몇이 돼야 되는 거구나?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그럼 정리하시면 2분의 5a 제곱이 10이 돼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a 제곱이 몇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4가 돼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럼 a 값은 2가 되면 되겠죠. a 값이 2가 되는 형태에 대해서 b 값도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그러면 5분의 4a잖아. 5분의 4잖아. 그죠? 두 분의 합을 이용하시게 되면 5분의 14가 되고요. b는 맞아? 그 두 개를 더해주라 했으니 2랑 5분의 14를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뭔가 이상하다. 5로 나눠주시면 4. a 값은 2. a 값이 2니까 2 대입하시면 5분의 4. 뭐가 문제지? 내가 A를 잘못 잡았네요. 이거 A를 잡으시면 A 맞는데? 이거 A 잡은 거 맞는데? A 값은 2, B 값은 5분의 14. 5분의 14랑 2를 더하면 뭐 문제일까요? 너무 잘 풀었는데? 2분의 5a. 갑자기 왜 이거 2분의 5a가 됐어? 이거 5분의 2죠? 아니 5분의 2a니까 여기서도 5분의 2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러면 a 값은 5가 되는 거거든요. 자 a 값이 5니까 저거는 2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2랑 5랑 더해준 거니까 7 형태 되면 되겠죠? 그래서 7 더하기 5 해주니까 12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뒤에 계산은 똑같은 방법이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잘 정리해줘요.
자, 그 다음 16번 문제 틀린 사람들 같이 봅시다. 16번. 자,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fx랑 gx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됐네요. 그죠? 근데 그림을 봤더니 fx랑 gx가 만나는 뭘 체크했어? 교점 체크했죠, 밑줄. 자, 그럼 이것도 결국 뭐에 관한 문제다? 교점에 관한 문제다. 그죠? fx랑 gx가 만나는 점인 거야, 얘는. fx랑 gx랑 만나는 점. 그지? 자, 근데 우리는 뭐를 구할 거냐면 fx랑 gx가 만나는 점이 아니고 fx랑 뭐가 만나는 점? 마이너스 gx랑 만나는 점. 요거 체크해달라는 소리인 거죠. 맞아? fx 더하기 gx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는 gx 넘겨주면 요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오케이? 자, fx랑 마이너스 gx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는 소리인데, 자,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자,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였다는 소리는 이거 뭐 하라는 소리예요? 해석이? 원래 함수 그래프를 뭐에 대칭? 재현이? 그쵸. 자,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gx에 마이너스가 붙였다는 소리는 이거 x축 대칭해달라는 소리인 거죠. 맞아? 그럼 요게 gx가 직선이니까 요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시게 되면 요런 느낌 되겠다. 대칭시키면. 그런 gx의 대칭시킨 함수랑 fx가 다시 만나는 점이지. 그럼 gx랑 이 대칭시킨 형태랑 fx랑 만나는 형태의 점은 여기 점이랑 여기 점이 될 건데, 그러한 점을 x1이랑 x2라고 잡았으니 얘 점이 x1이 되는 거고 얘 점이 x2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여기까지 돼? g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가 x축 대칭인 것까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이거 느낌 괜찮아? 이거 알아 몰라? 자, 이거 한 번만 정리를 합시다. 자, 옆에다 좀 써놓을게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 개념. 자, 우리가 y는 fx에 대해서 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였다. 원래 fx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거 설명 드릴 테니까 한번 봐. 진수도 한번 봐요, 이거. 자, fx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다. 이차함수가 제일 편하니까 이차함수로 할게요. 이렇게 그려졌다 칩시다. 그려, 너네들도. 자, 그렇게 그렸을 때 우리는 두 번째 y는 f의 x에 마이너스를 붙인 형태를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마이너스를 그렸다는 소리는 원래 값이 부호가 바뀌었다는 소리죠. 원래 함수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소리는 양수 부분은 내려가고 음수로 내려가고 음수인 부분은 양수로 올렸다는 소리야. 이해돼?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식으로 그래프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지겠죠.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맞니?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소리는 결국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소리는 x축 대칭이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 이거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뭐에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냐면 x에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어요. y는 f에 마이너스 x. 자, x에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는 양수인 부분이, x값이 양수인 부분이 반대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오케이? 얘는 그래프를 그려주시게 되면 어떤 느낌이 되는 거야? 요런 느낌이 되는 거겠죠. 요런 느낌. 맞아? 요런 느낌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x가 붙었다는 소리는 이거 무슨 축 대칭이냐면 y축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런 느낌 살릴 수 있어야 되고요. 둘 다 붙었다는 소리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x랑 y가 자리가 바뀐 형태는 뭐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까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부분은 안 적을게요. 이 두 개의 느낌 먼저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마이너스 gx라는 형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반대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끔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렇게 해서 만나는 두 개의 교점이니, 교점은 요거랑 요거죠. 맞아? 그래서 x1, x2를 체크하는 겁니다. 지수돼? 되죠? 지수 알고 있었죠, 이거? 네. 아, 배고파라. 밥을 안 먹어.
자, 17번 틀린 사람들 같이 봅시다. 자, 루트 b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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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 자, 루트 b 마이 플러스 루트 d 값이 몇이 될 때? 1이 될 때라고 정리가 됐어요. 맞아? 근데 b랑 d를 봤더니 a랑 c를 대입하면 무슨 값이야? 함수 값이잖아. 그죠? 자, 그럼 함수 값이 1일 때 맞아요? PQ에 대한 기울기 구하랬으니까 우리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 값 구해주시면 되겠죠? 맞아? 그럼 기울기를 구해주는데 기울기 공식이 뭐야? x 증가량분에 맞아? y 증가량이니까 d-b 형태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구하라는 소리네. 그죠? 근데 a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이게 x제곱이니까 그죠? b라는 형태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식을 정리하시게 되면 결국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입니다. 이렇게 정리돼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되니? 여기까지. 그러면 c 마이너스 a 값은 약분이 돼서 사라질 거니까 결국 뭐 구하라는 소리야? c 플러스 a 값 구하라는 소리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힌트에서 루트 b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d가 1이라 했는데 b랑 d 대신 a제곱이랑 c제곱을 넣게 되면 얘는 결국 a 플러스 c 값을 힌트로 준 거죠. a 플러스 c가 몇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결국 기울기 값도 몇이 돼야 돼? 1 형태 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잘 정리합시다. 기울기에 대한 형태. 자, 그 다음 18번은 안 하겠습니다. 18번 틀렸어? 네. 18번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이 뭐하도록 만나도록이죠. 만나도록이니까 뭐 쓰시면 돼요? 판별식 쓰시면 돼요. 오케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면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만족하는 정수 K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써? 네, 뭐 나와 K값? 범위 K가 마이너스 24분의 25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4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 나머지? 크거나 크거나 같다래. 다시 써.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건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18번.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볼게요. 19번 문제를 보시면 자, 얘가 x축이랑 접하고 y는 3x랑 만나지 않는다. 이것도 판별식에 대한 문제지. 맞니? 자, 판별식을 써주시게 되면 19번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가 x축이랑 접한다라 했으니까 일단은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니 a제곱이 뭐랑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b랑 같아야 된다는 소리네. 해석되니? 여기까지 괜찮죠? 다 했을 겁니다. 이런 해석은. 자, 3x랑은 만나지 않는 거니까 3x 넘긴 다음에 판별식을 써주시게 되면 2a 플러스 3인가? 2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판별식 바로 쓸게요. 마이너스 b, 4b 형태. 맞죠? 4b 형태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까지 썼어? 자, 그럼 이제 식 정리해서 마무리하세요. a제곱이 b니까 b 대신 뭐 대입해? a제곱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하시게 되면 2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의 전체 제곱이 되죠. 맞니? 그래서 이거 합차곱 이용해서 식 정리하시게 되면 두 개 더하면 4a 플러스 3부 그래서 두 개를 빼주시게 되면 3인데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해돼? 그럼 얘가 0보다 작으려면 3은 무시해줘도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맞니? 자,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정리가 될 때 b 값의 범위를 찾아달래요. b는 뭐야? a를 제곱한 거잖아. 그지? 그럼 a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다는 소리는 a 제곱은 당연히 뭐보다 크다는 소리고 제곱을 시켜주시면 16분의 9보다 크다는 소리고 맞아? b 값이 16분의 9보다 크면 되겠네요. 이해되니? 진짜 돼? 이렇게 됐을 때 제곱을 하면 부동호 바뀌는 거 괜찮아요? 음수니까 부동호 바뀌는 거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찾아줄 수 있어야 돼? 네. 그 다음 19번 했고 24번 문제 볼게요. 자,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x제곱이랑 y는 m의 x 플러스 2가 몇 점에서 만난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밑줄.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로 좀 그려볼 건데
자, 이 참수는 y는 x제곱이니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봐봐. 자, 그 다음 y는 m의 x 플러스 2죠. 자, m으로 굳이 묶었어요. 이거 뭐 구하라는 소리야? 정점 구하라는 소리지. m값에 관계없이 이러한 직선은 y는 m의 x 플러스 2라는 직선은 무조건 몇 콤마 몇을 지나가야 돼요? 마이너스 2,0을 지나가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라는 점은 분명히 여기쯤에 있을 거니까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 그래프랑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러한 직선을 하나 세워달라는 소린 거야. 해석됐어? 자, 너네들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게 무슨 문제인지 생각을 좀 하라고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가 냈을 때 그런 PQ와 원점 사이에 기울기를 구했더니 기울기가 서로 무슨 관계래요? 수직 관계랍니다. 뭔 소리야? 여기 점을 P라고 잡았을 때 여기 점을 Q라고 잡았을 때 OP를 연결한 선과 OQ를 연결한 요 선이 서로 무슨 관계라고? 수직 관계라고. 자, 우리가 이차함수 또는 그래프에서 두 직선이 수직입니다라는 말의 힌트는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뭐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형태로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돼? 아, 그러면 이거 뭐 구하라는 소리구나. 기울기 구하라는 소리구나. 기울기. 그럼 나는 이렇게 만나는 점을 뭔지 모르니까 기울기 구하려면 여기 알파로 세워야 되겠죠. 여기 점 뭔지 모르니까 이거 뭐라고 잡아야 돼? 베타라고 잡아야 되겠지. 그러면 알파랑 베타는 결국 이러한 함수와 직선과 y는 x제곱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죠. 맞니? 그럼 연립방정식을 풀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 되는 거고, 연립방정식을 풀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m 값이 몇입니다? 0입니다. 이 방정식의 두분이 되네. 맞아? 그럼 우리가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 건데 여기 알파를 대입하시게 되면 여기 함수값은 알파 제곱이 되고요. 됐니? 요거 여기 함수값을 구해봤더니 여기 함수값은 뭐가 돼? 베타 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진수 0,0과 알파 제곱 사이의 기울기는 몇이야?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제곱.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알파죠 그냥. 네? 요거 많이 틀립니다. 자,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면 요거에서 요거 뺀 거지. 맞아? 그러면 알파에서 0 빼면 뭐야? 알파죠. 알파 제곱에서 0 빼면 뭐야? 알파 제곱이지. 그럼 알파분의 알파 제곱이니까 그냥 뭐가 돼야 돼? 기울기? 알파 돼야 됩니다. 알파 자체가 음수야 지금. 그러니까 너 맘대로 마이너스를 그냥 붙이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거 많이 틀립니다. 진수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거 니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풀어요. 이거 기울기 구하면 이거 음수잖아 기울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구나. 니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푼다고. 요것만 좀 조심하라고. 요 기울기보다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쓰세요.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수 돼? 그러면 요거 기울기는 알파 되겠죠? 이제 돼? 요거 기울기 뭐야? 베타가 되겠지? 그지? 근데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 기울기를 곱한 값 몇이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곱한 값이 몇이 되는 거구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구나. 써야 되니? 자, 근데 그럼 알파 베타가 뭐야? 이 방정식의 근이잖아. 그죠? 그러면 알파 베타는 두분의 곱이 되는 거니 두분의 곱 마이너스 2m 값이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소리는. 따라서 m 값은 몇이 되면 되는 거야? 2분의 1 형태가 되면 되겠죠. 오케이?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고요. 기울기 n값 구하는 게 문제인 거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내가 지금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했어?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것의 의미를 먼저 해석을 했어요. 의미 해석이 뭐였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다 들죠 생각? 진수 들지? 재현이 들지? 자, 그런 기울기의 값을 구하려 했더니 요 점은 나와 있다고 0,0. 그지? 근데 요 점을 알아 몰라? 요 점을 몰라. 그래서 내가 뭘로 세웠어? 문자 세웠다고. 오케이? 요 점 몰라. 몰라서 내가 문자 세웠다고. 베타라고. 그랬더니 기울기를 곱한 값. 기울기 구했더니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기울기가 베타니까 알파 베타 값이 몇이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근데 그런 알파랑 베타를 봤더니 결국 이런 2차 함수랑 요 직선이 만나는 무슨 점이야? 교점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2차 함수랑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다라는 것은 결국 두 개의 함수를 뭘 풀어라? 연립방정식 풀어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고.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 알파 베타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된다 했으니까. 오케이? 두 분의 곱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런 순서대로 너네들도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수학은. 저한테
정리합시다. 24번. 그래서 이해되니? 네. 정리하세요. 해야 커피를 먹어서 그런가? 몸이 이렇게 떨리죠? 오랜만에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뭐하고 지내냐? 잘 지낸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 이제 곧 있으면 생일인 거 아니? 아니, 굳이 궁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미지를 하나 보내더라고요. 시계 이미지를 보내. 손목시계. 자기는 이게 너무 갖고 싶대요. 다른 거 주지 말고 이거를 주래. 난 생각도 안 했는데 생일 선물을 줄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생일 선물을 이미 결정해갖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차단을 했습니다. 당분간 차단할 생각은 없어요. 어렸을 때는 동생 이제 막 선물이면 이제 선물 뭐 사달라고 했으면 이제 사줘. 결혼했으면 그죠? 그래서 이제 지가 할 길을 지가 가야죠, 그죠? 자, 25번 또 그래프네요.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그 다음 25번 문제 볼게요. 자, 25번 문제를 봤더니 자, fx는 3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등장이 됐네요. 자, fx라는 형태의 식은요 3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다라고 등장이 됐어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굳이 언급이 됐죠. 맞죠? 최고차항 계수가 이렇게 언급이 됐다는 소리는 한번 너가 직접 세워봐 뭐 이런 형태 느낌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다. 그죠? 뭐 아직까지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자, 그런 fx랑 gx, 직선이 만나서 생겼네요. 그죠? gx라는 직선이랑 만나서 생기는 두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잡았습니다. 밑줄. 자, gx랑 만나는 두 개의 점을 굳이 또 설정을 했으니 fx랑 gx를 뭐 하라는 소리다?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너네들도. 자, fx, gx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어줄 건데 gx라는 식을 알아, 몰라? 몰라요. 괜찮죠? gx라는 식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f 빼기 g라는 형태를 그냥 바로 세워주자라는 거야. 오케이? f에서 g를 빼줘도 최고차항 개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얘는 분명히 3의 x-알파와 x-베타라는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다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해되니? 그럼 이제 이런 알파랑 베타를 구하기 위한 힌트가 분명히 등장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밑줄 칩시다. PQ 길이가 몇이래요? PQ 길이가 몇이래? 6이래요. 밑줄.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Q. 근데 P와 Q가 뭐냐면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 있는 점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점. 자, 그 가운데 있는 점에 대해서 요 거리를 구했더니 이게 몇이야? 6이죠. 맞아? 자, 요 부분은 조금 내용 정리를 좀 할게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fx랑 gx를 만나는 교점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가 보통 fx랑 gx가 같다라는 의미 자체가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을 의미하죠. 맞니? 근데 우리는 요거를요, 요렇게도 써요. fx-gx가 0이 됩니다 라는 해석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이게 0이 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fx라는 함수 값에서 gx라는 함수 값을 뺐더니 두 함수 값의 차이가 뭐가 되는 점이야? 0이 되는 점인 거죠. 함수 값의 차이가 0이 된다는 소리는 요 두 개의 간격이 없다는 소리인 거야. 간격이 없다는 소리니 간격이 없으니 뭐가 되는 거야? 만나는 교점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돼? 자, 근데 지금 우리가 f에서 gx를 뺀 거에 대한 얘는 뭘 등장시켰어? 간격을 등장을 시켰어요. 간격이 몇이다? 6이다. 근데 그 간격이 6이 되는 점을 봤더니 알파랑 베타의 무슨 점이야? 가운데 있는 점이지. 이해돼? 여기까지 돼? 그러면 우리가 fx에서 gx를 뺀 형태의 함수가 결국
알파랑 베타가 축으로 만나는 알파랑 베타랑 축이랑 만나는 이런 이차함수 그래프가 될 건데, 그죠? 요거 이래, 요거 이차함수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의 가운데 있는 점, 이 가운데 있는 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오케이? 그 두 개를 뺐을 때 이 간격이 몇이라고? 지금 마이너스 6이라고 등장이 된 거라고. 이해되니? 자, 두 개 가운데 있는 점 사이의 간격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등장이 됐다는 소리는 2차 함수의 무슨 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위에 있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등장이 된 거구나.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고.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요거 위에 있는 식을 좀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요 함수에다가 뭐를 대입했을 때 x에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했을 때, 오케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했을 때 값이 몇이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니? 진수돼? 선생님, 자, 일단 마무리를 좀 할게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하시게 되면 3배에 2분의 통분하겠습니다. 알파를 빼주시게 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빼주시게 되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맞니? 자, 이렇게 계산을 한 게 몇이다 지금?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오케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은 4 넘어가고 저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몇이 되니? 8이 되나요? 마이너스 8? 맞아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은 몇이야? 2루트 2 형태가 되면 되겠네요. 괜찮니? 자, 2루트 2 형태가 되는데 지금 문제 4필 구하는 게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죠. 오케이?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은 그냥 몇이다? 2루트 2다 라고 정리가 되면 되는 거야. 진수돼? 자, 한 번만 다시 정리합시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런 값을 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너무 쉽게 이제 쓰고 있는 형태인데 fx에서 gx를 뺐더니 0이 된다라는 형태의 해석들. 오케이? 원래 f에서 gx를 뺀 형태가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 지금. 그지? 근데 이런 2차 함수식이 결국 무슨 형태냐면 두 개의 2차 함수와 직선의 간격을 의미하는 거라고. 간격. 차이. 오케이?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처음에 0이 됐다가 벌어졌다가 다시 0이 되는 이러한 형태를 그래프로 그려주시게 되면 이러한 형태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질 건데, 간격의 차이가 여기까지네. 그 간격의 차이가 만나는 점, 0이 되는 점, 이 점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 교점 사이에 가운데 이 교점 사이에 두 함수의 차이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교점 사이의 중점은 당연히 이 함수의 뭐가 되는 거다?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거다. 오케이?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건데 그 간격의 차이가 6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여기 점의 좌표가 몇이 되는 거다?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니? 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25번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오케이? 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어떤 간격의 차이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갖고 갈게요. 자, 우리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형태가 0이 된다. 자, 이거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x는 2 또는 1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괜찮아?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랑 이러한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이런 느낌. 괜찮니?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요, 이렇게 그래프 하나랑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x제곱이랑 무슨 그래프? 3x-2라는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돼?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차 함수 y는 x제곱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고 3x-2라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생겨먹었을 건데, 그죠? 자, 그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우리가 해를 구하는
접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개의 간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적당히 나눠주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요거 2만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 맞아?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요거는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2라는 함수, 마이너스 2라는 함수랑 만나는 교점. 얘도 1이랑 2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했을 때 이렇게 자유자재로 유연하게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더라. 오케이? 그래도 교점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교점은 안 변해요. 교점은 안 변하는데 두 개의 간격은 바뀝니다. 간격은. 요거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길이가 1이 아니지. 맞아? 요게 1이잖아 지금. 이제 학교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이거. 요 간격이 1이고 요거 이제 값이 나오면 요거 길이를 또 구하는 형태예요. 여기서는 간격이 1이죠 얘는. 맞아? 여기서는 또 요거에 요것도 간격은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그죠? 요거는 똑같겠죠. 보통 학교에서 묻는 문제는 이렇게 많이 등장이 돼요. 오케이? 너네가 보통 이거랑 만나서 생기는 그래프의 교점 구해주세요 하면 이거 넘겨서 연립방정식 푸는데 그 교점 사이의 간격을 구해주세요 하면 요 길이가 되는 거죠. 맞아? 요 길이는 또 무슨 정리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것도 아마 뒤에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이런 간격에 대한 문제가. 이것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하고요. 이런 느낌까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정리할게요. 이 부분 25번. 자, 그 다음 25번. 그 다음 몇 번이지? 26번. 자,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두 개 직선과 이차함수가 뭐 할 때? 접할 때 했어요. 맞아요? 접한다는 소리는 뭐 쓰란 소리야? 판별식 쓰란 소리죠. 판별식을 쓰면 무슨 값 나와요? A 값 나와요. 맞아? 판별식 써서 는 0이다 쓰시면 A 값 나옵니다. A 값 나왔을 때 완전 제곱식 고쳐갖고 P점에 좌표를 세우란 소리죠. P점 잡아주시고 나면 오케이? 밑에 있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Q에서 직선이 거기서도 이제 B값 찾아요. B값 찾아도 이건 그냥 계산하시면 되죠. 이거 판별식 그냥 둘 다 두 번 쓰란 소리 아니야. 그래서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직선 4x 플러스 a랑 x제곱 마이너스 3이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접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써서 a값 구하시고 a값 구했을 때 진짜 접하는 점, 그 점도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고치란 소리야. 오케이? 26번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개인 질문하세요. 26번은. 자, 27번 별표 칩시다. 자, 27번은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에 대한 느낌이에요. 자,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오케이? 자, 27번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y는 x제곱이 그려지고요. y는 x제곱 그래프 그려져요. 자, 이런 이차함수랑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는 좀 있겠죠. 자, 이런 점에서 이 직선에 뭘 그렸어? 접선 그렸어요. 접선. 맞니? 자, 그런 접선이 생기는 요 두 개의 점을 뭐 한 거?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 세워라. 이런 형태 되는 거죠. 자,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 세워라 소리는 결국 이 만나는 교점을 뭐 해줘야 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교점 두 개만, 이 점 두 개만 내가 당연히 이 직선의 방정식 내가 뭐 할 수 있겠다?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겠지? 다들 드니? 그런 생각? 진수 들어? 내가 그럼 결국 이러한 교점을 찾아주려면 이러한 직선을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봤더니 점은 하나 주어졌어. 근데 뭐가 없어? 기울기가 없다. 그죠? 그럼 나는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어떤 문자로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내가 어떻게 발상하면서 문제를 푸는지 보라고. 지수 되니? 돼? 자, 그럼 이제 기울기가 a이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니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에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직선 세울 수 있겠죠? 맞니? 이거 직선의 방정식 공식 아셔야 돼요. 이거 중3 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세우게 되면 이 직선이랑 결국 이 이차함수는 뭐 해야 된다는 소리야? 접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접해야 된다는 소리는 이꼴 뭐야 결국? 접한다 하나밖에 없죠. 판별식 D가 뭐다? 0이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러한 직선과 y는
써서 a 값을 구하겠다고. 이해돼? 그럼 이거씩 정리하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2는 0이다에 판별식을 쓰시게 되면 판별식 b는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이 0이다 이렇게 식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시게 되면 a 플러스 4가 되고 a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만족하는 a 값은 분명히 마이너스 4랑 몇이 될 거야? 2가 될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울기가 2인 직선 뭔가 이상하다. 기울기가 양수가 더 커야 되는데 이거 맞니? 허리야. a제곱 마이너스 2 2분의 1 콤마네요. 그죠? 2분의 1 콤마니까 이렇게 정리되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등장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플러스 2가 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4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왜냐면 이 기울기가 이게 양수가 더 크잖아. 그죠? 여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고 문제를 풀어준다고. 괜찮아? 그럼 이제 첫 번째 직선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4인 직선이니까 얘 그래프는 y는 4x 자 x에다가 2분의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그래프가 되면 되겠죠? 이해되니? 요 직선과 y는 x제곱이 만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지? 그러면 요거 만나는 교점은 몇 콤마 몇이 된다는 소리야? 2 콤마 몇이 된다는 소리야? 4가 되면 된다는 소리야. 해석 되니? 지수돼 여기까지? 정리돼? 자 마찬가지로 이번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은 y는 여기다 할게요. y는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기울기 2분의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1 되면 되겠죠? 괜찮니? 이 직선이랑 y는 x제곱이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 찾아야 되는 거니까 정리해서 해주시면 x좌표 몇 나와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놈의 교점은 마이너스 1,1 형태가 되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나는 두 교점을 지나가는 무슨 방정식 세우시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수돼? 저희 돼? 정리합시다. 제가 하나하나 지금 다 설명드리면서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또다시 정리를 하시고 또다시 정리해서 니네 거 만들어. 그리고 처음 시작 요 외부점에서 직선의 방정식 세울 때 접선의 방정식 세우는 요 패턴들 요거 꼭 익히셔야 됩니다. 얘는 오케이? 정리 잘 해주시고 집에 가서 꼭 연습을 해봐요. 야, 저번 시간 연습했어? 진수야? 저번 시간 거는 제대로 못했어요. 제대로 못했어요. 논다고 쉰다고 잔다고 해봤어? 해봤어? 그냥 끄덕이기만 하는 거 아니죠? 꼭 집에서 해보셨어야 됩니다. 오늘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집에서 4번, 3번 연습하세요. 안 된 부분들. 그러면 늘어요, 실력. 진수이 안 되는 부분. 됐어요. 됐어? 그 다음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이 두 근 중 적어도 한 근이 자 밑줄 적어도 한 근이 0하고 3 사이에 있도록 하는 형태네요. 맞아? 뭔가 사이에 근이 있다. 뭔가 사이에 근이 있다. 두 근이 양수여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옆에다 써줍시다. 뭐에 대한 문제요? 근의 분리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이런 문제의 유형이 근의 분리다. 자, 근의 분리를 문제를 풀려면 그러한 형태. 자, 베이스입니다. 이런 근의 분리에 대한 문제를 풀려면 얘를 그래프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 그래프를 만족할 수 있게끔 부호를 결정을 하시면 돼요. 항상 요게 순서가 되는데 오케이?
자,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대한 먼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근해 분리는 왜?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외워서는 못 풀어요. 절대로. 케이스가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런 그래프를 결정할 수 있다까지 생각을 먼저 해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그래프 뭔지 모르니까 요거 이차함수라고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자, 요 이차함수는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는 알아? 축이 1인 건 알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건데 그 축이 몇이다? 1이다. x는 1이다. 요 정도까지 내가 설정할 수 있겠죠. 맞니? 자, 근데 나는 0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3까지 사이에 근이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죠? 그럼 0은 한 이쯤에 있을 거고 3은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거 축이 막 이렇게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x축이랑. 괜찮죠? 0과 3 사이에 이렇게 축이 있으려면 0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가까운 데 있을 거고 3은 상대적으로 좀 더 먼 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요 범위 안에서의 뭐가 생기려면, 교점이 생기려면, 근이 적어도 하나 있으려면, 그죠? 3을 대입한 값이 이게 더 높이 있는 거지. 자, 해석하셔야 돼요. 3을 대입한 값이 좀 더 위에 있으면 되겠죠.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3이라는 형태의 위치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구나. 3만 이쪽에 있으면 요 범위 안에서 무조건 실근 하나 갖겠지. 이해돼? 쌤 0은요? 0이 위에 있을 수도 있죠. 맞아? 0이 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게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된다며. 그지? 그럼 얘는 위에 있든 간에 아래에 있든 간에 사실상 크게 의미 없겠지. 이해돼? 왜? 3일 때가 더 위에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내가 하나 이렇게 완성을 좀 시켜주자라는 거야. 그럼 이런 그래프를 내가 만들었을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해서는 3을 대입했을 때는 분명히 함수값이 뭐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맞아? 지수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해서는 1을 대입한 요 함수값은 분명히 어디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교점이 없잖아. 지수되니? 그럼 그 말은 1을 대입한 함수값 f라고 할게요. f에다 1을 대입한 함수값은 0보다 뭐 해야 된다는 소리고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고. 오케이? 이거 같아도 되죠? 이렇게 터치하고 들어가면 근 있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 3을 대입한 함수값은 3을 대입한 값은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죠. 3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자, 사이에 밑줄 칩시다. 또 사이의 의미 잘 몰라서. 자, 사이에라는 것은요 3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0 포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석하셔야 되냐면 3과 0 사이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0과 3 사이에 근이 하나 나오도록. 그럼 3을 대입한 값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돼야 되겠죠. 이해되니? 돼?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면 요 범위를 찾아줘라. 이렇게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대입하시게 되면 몇이야?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요. 맞니? 3 대입하시면 9 마이너스 6이니까 3 플러스 a가 0보다 크려면 a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29번 별표 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부분은 쉬워. 이거 다 해, 니들이. 중요한 거 뭐야? 이런 그래프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그 완벽하게 만들어냈을 때에 대한 조건들을 이렇게 쓰는 거. 오케이? 이런 부분들이 숙달이 돼야 된다는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지수대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근해 분리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학급 문제에서. 자, 그다음 29번 정리가 됐고 그다음 35번 문제 볼게요. 자,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fx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35번입니다.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이런 함수값이 주어졌을 때 자, 0부터 3까지 범위에서의 무슨 값?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2랍니다. 밑줄. 자, 그러니까 최대랑 뭐가 존재해야 된다? 최소가 존재해야 된다는 소린 거죠. 맞니? 최대 최소가 있다는 소리니까. 자, 그럼 이거 그래프를 봤더니 얘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분명히. 자,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봐봐. 축이 이렇게 있어. 축이 이렇게 있어. 자, 근데
0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0부터 3까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봐봐, 생각 같이 하셔야 돼요. 자, 0이랑 3이 이렇게 있으면 최대값은 언제일 때야? 0일 때지. 맞아? 최소값은 언제일 때야? 3일 때지. 자, 근데 봐봐, 보기에 3은 있어 없어? 가로 안에 3은 들어가 있지 않죠. 맞니? 그럼 우리가 이차함수의 범위를 찾아줄 때 봐봐, 여기는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니까 최대값이 있지. 근데 여기는 지금 구멍이 뚫린 형태란 말이지.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범위에서 최소값은 있어 없어? 최소값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야. 왜? 3일 때 함수값이 없잖아. 3이 포함이 안 돼 있잖아. 지금 이해돼 이거? 전이 되냐 여기까지? 그럼 3일 때 만약 예를 들어 1이라고 합시다. 그럼 3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1보다 살짝 큰 게 최소값이 되면 되잖아요. 1보다 살짝 큰 게 뭔데? 오케이? 그래서 요거일 때는 최소값이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아? 이런 형태로는 안 될 거라고. 자, 두 번째 케이스 봅시다. 0하고 3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최대값이 일단 존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또 0이고 여기가 3일 수 있겠죠. 맞니?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포함이 돼 있으니까 쭉 가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3일 때 또 뭐가 없어? 함수값이 없다고. 그럼 이때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가 되겠죠. 맞아? 최대값이 존재하면 또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개형도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동시에 만족을 하면서 있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까? 이거를 묻는 거라고 지금 문제가. 괜찮죠? 지수 여기까지 돼? 그럼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대값도 존재하고 최소값도 존재하려면 0이 이렇게 있으면 3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쪽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포함이 되고 쭉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가 포함이 안 되더라도 최대값 분명히 존재하지. 맞아? 최소값도 여기 값이 최소가 될 거니까 최소값 존재하죠. 오케이? 이런 형태의 뉘앙스가 문제가 풀려야 된다는 거지. 그럼 마무리합시다. 결국 0을 대입했을 때 최대가 돼야 된다는 소리고 여기 축이 몇이야? 이거 이차함수 표준형 고칠게요. x 플러스 2분의 1 a의 전체 제곱 x 플러스 2분의 1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a 제곱 플러스 b가 될 거니까. 맞아? 자, 0을 대입하면 최대값, 0 대입하면 b가 될 건데 그 0을 대입한 최대값이 몇이라는 문제에서 2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맞니? 자, 그 다음 요거 대입하면 최소값은 얘죠. 마이너스 4분의 1 a제곱 b값이 2인 거 알았으니까 플러스 2를 대입한 값이 최소값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지. 이해돼? 여기까지 정리돼요? 그럼 식 정리하시면 a제곱이 몇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12가 돼야 된다는 소리고 a는 뿔마 2루트 3이 되면 되겠네. 괜찮니? 자, 근데 0하고 3 사이에 이렇게 있으려면 a 값은 뭐가 돼야 돼? 음수 돼야 되는 거지. 맞니?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a잖아요. 꼭지점의 좌표가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a가 0하고 3 사이에 있으려면 당연히 a 값은 음수 돼야 되겠지.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더라. 자, 그 두 개를 더해주라 했으니까 더해주시게 되면 2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35번 정리 잘 해주시고 학교 문제에서 이렇게 조금 점생이처럼 내요. 3 포함이 안 돼 있잖아. 3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그래프에 대한 개형 내가 그려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되니? 자, 그 다음 35번 했고 45번 문제 볼게요. 자,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다 밑줄 쳐놓고 자, 꼭지점 좌표가 이렇게 등장이 되게 되면 요거 그냥 표준형으로 바로 세워달라는 소리입니다. 자, fx의 꼭지점 좌표가 2, 마이너스 2,3이니까 최고차항 개수는 몰라요.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라는 형태에서 꼭지점이 잡아져야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 y 좌표 값이 3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표준형처럼. 자, 근데 걔가 뭘 지나가? a 값을 주기 위해서 0,-5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럼 0 대입하시게 되면 4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고 몇이 돼야 되니?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나? 이렇게 주어지면 되겠죠. 맞니?
0,-5 대입해서 씩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래프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이거 그냥 끝났네. 이거 이참수 그래프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죠. 이참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몇이야? 3이야. 자, 우리 이참수 그래프 그릴 때 x축, y축 웬만하면 그리지 마세요.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 자, x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면 한 이쯤 있을 거고 1이면 한 이쯤 있겠죠. 요 범위가 되겠네요. 요 범위에서 무슨 값을 구해달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최소는 언제일 때야, 진수야? 1일 때죠. 그래서 1 대입하시면 돼요.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5 형태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45번. 자, 그 다음 49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거 같은 느낌이다. 그죠? 49번. F1이랑 F-7이 같답니다. 밑줄. 자, F1이랑 F-7이 같다. 이거 무슨 소리야? 이참수에서는 축을 주어진 거다. 그죠? 1과 마이너스 7의 중점은 몇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자, 49번에 fx라는 식은 어떻게 세워줄 수 있다? 축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k다.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괜찮니? 괜찮아? 그럼 2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하나 정도는 그려줍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는 소리야. 선생님 여기까지 돼? 응.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인 거죠. 기억 봅시다. 기억. fx의 최소값은 3일 때이다. 아니죠. 최소값은 언제일 때야? 마이너스 3일 때입니다. 이해돼요? 자, b값이 9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어요. 그럼 이거 뒤에도 표준형 세워달라는 소리예요. 자, 우리 k로 안 세우고 b로 세울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a 값이 몇이 돼야 돼? 이거 전개했을 때 6x니까 맞아? a 값이 6이 돼야 되는 거죠. 맞니? 그럼 여기 이제 표준형을 세워주시게 되면 어떻게 세워주시면 되냐? 우리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b니까 자, 이거 식 정리하시면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b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표준형을 세워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b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결정돼요? 되니? 진수? 우리가 A, B로 지금 문제에서 B에 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고친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여기 꼭지점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9 플러스 B가 되는데 자, B가 뭐보다 크면 9보다 크면 했어요. B보다 크면 당연히 이거 뭐보다 큰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맞아? 꼭지점의 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는 축은 같아질 수도 있지만 밑에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네. 그죠? 그럼 모든 fx에 대해서 당연히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겠죠. 오케이? 판별식으로 푸셔도 되고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7부터 마이너스 2분의 3까지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7이면 한 6쯤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좀 더 멀리 있겠죠. 자, 이런 범위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했으니까 최대값은 얘를 대입한 값, 최소값은 얘를 대입한 값이죠. 맞아? 어? 맞지?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대입한 값에서 이거 대입한 값을 빼요. 그 값이 4분의 1이냐라고 물어보면 요거는 아니죠. 오케이? 네, 정리해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맞는 형태가 되는 거야. 선생님 여기까지 되니? 우리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고 마이너스 3 여기다 직접 대입하세요. 대입하셔서 차이를 해주시게 되면 이거 B값은 사라지네. B값은 사라지니까 계산을 하시면 4분의 1이 안 나올 겁니다. 오케이? 답이 니은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남는 시간은 제가 개별적으로 틀린 부분들 개별적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틀린 부분들 있으면 정리를 좀 해주시고 실수한 부분들도 정리를 해주세요.